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올 여름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민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지루성 두피염인데요. 지루성 두피염이란 두피에 과도한 피지가 분비되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특히 피지 분비가 활발한 여름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심해지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두피의 피지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스프레이나 헤어젤과 같은 제품은 두피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운동 후엔 머리에 난 땀을 빨리 씻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지루성 두피염은 한 번 생기면 다른 피부에도 전염돼 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질수록 건강관리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책임져줄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회부에서는 세계적 명화들을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 날씨를 그리다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대우주를 통해 태양계의 6번째 행성 토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저장 매체의 판도를 바꾼 이동형 저장 장치 USB 메모리인데요. USB 메모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USB 메모리의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넷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유용한 과학 정보들이 가득한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시대의 명작으로 꼽히는 명화들을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날씨를 그리답니다. 네, 이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알고 보는 것과 또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날씨를 그리다는 명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날씨를 그리다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유명 화가와 그의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날씨를 그리다만의 감상 포인트에는 무엇이 있을지 전격해부 날씨를 그리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뭉크의 절규, 그리고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그림들을 일컬어 우리는 명화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들이 명화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명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날씨를 통해 살펴보는 재밌는 명화 이야기, 날씨를 그리다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미술관에 가면 도슨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관람객들에게 미술 작품을 쉽게 설명해주는 안내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씨를 그리다는 TV 속 도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날씨를 그리다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명화에는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 풍경부터 그 시대에 유행했던 옷차림, 그리고
화가의 일생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날씨를 그리다에서는 그 중에서도 명화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를 골라 설명해 드립니다.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는 밀레의 애정어린 시선이 담긴 작품이었다는 사실이나 뭉크의 절규를 두고 현대인들의 불안함을 뭉크가 예견한 작품이라는 평가 등 명화에서 볼 수 없는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갑니다. 이런 명화에 대한 설명은 예술인 문학자 이동섭 씨가 해주고 있는데요. 날씨를 그리다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명화의 이해를 돕는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명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예술인 문학자 이동섭 씨는 날씨를 그리다에서 명화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마네와 모네의 그림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라든가 평생 동안 밀레를 우상처럼 섬겼던 화가 고흐가 어떤 식으로 밀레의 작품을 모사했고 또 밀레의 원작과 고흐의 모사작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 시청자들에게 명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날씨를 그리다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우리나라의 거장 화가들을 소개합니다. 보통 명화라고 하면 서양 작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명화를 그린 화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조선시대의 모나리자라고 일컬어지는 미인도의 작가 신윤복과 동양인의 자화상 중 최고라 평가받고 있는 그림의 주인공 조선시대의 문인이자 화가 윤두서,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삶을 화폭에 담아낸 화가 박수근까지 날씨를 그리다에서는 조선시대 화가는 물론 국내 현대미술 화가까지 세계적으로도 명화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화가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를 그리다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날씨를 접목한 명화 설명입니다. 날씨를 그리다는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명화를 바라보는데요. 명화 속에 담긴 날씨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정지된 그림이지만 살랑대는 봄바람이 느껴지는 작품 모네의 산책이라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4개의 작품으로 탄생시킨 알폰스 무하의 사계를 소개하는 등 명화의 날씨를 접목해서 설명합니다. 날씨라는 색다른 시각으로 명화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가는 프로그램 날씨를 그리다. 명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역사와 화가의 여러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날씨를 그리다가 들려주는 재밌고 유익한 명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동안 명화를 이해하려면 이 미술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분들 많을 텐데요. 날씨를 그리다는 그런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날씨를 그리다에서는 시청자분들에게 명화 보는 재미를 알려드리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전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밤 11시 40분 날씨를 그리다 잊지 말고 꼭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미술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날씨를 그리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대우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태양계의 여러 별 중 가장 아름다운 별로 꼽히는 토성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승민 씨,
이 토성의 위성 중에 혹시 타이탄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평소에 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타이탄은 토성을 공전하는 별 중에 가장 크기가 큰 위성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탄에서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이 발견됐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토대로 현재 타이탄에 배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가 아닌 행성에 배를 띄우는 일이 가능한 건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대우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배를 띄우려면 호수나 바다만큼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 할 텐데요. 과연 그만큼의 물이 실제로 타이탄에 존재하는 건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저장 매체의 혁신을 가져온 주인공 USB 메모리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USB 메모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아름다운 고리에 우주의 신비를 품고 있는 듯한 행성 토성. 최근 토성이 천문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성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는지 그 비밀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토성 탐사선 카시니가 지켜본 토성의 신비를 알아봅니다. 2004년 7월, 무려 7년간의 우주여행 끝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탐사선 카시니가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카시니는 토성에 도달한 최초의 우주선으로서 지금까지 토성이 가진 무수한 비밀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2009년 11월에는 카시니가 처음으로 토성에 내리치는 뇌우를 목격했습니다. 토성의 뇌우는 지구에서처럼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번쩍이는 빛을 동반했는데요. 그리고 곧 이 뇌우는 거대 폭풍이 몰아치기 전 나타난 징후라는 걸 알게 됐죠. 사진에선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지만 실제 크기는 지름 2000km의 거대한 폭풍우인데요. 이 폭풍은 수개월 동안 계속됐고 토성에서 관찰된 가장 강력한 폭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카시니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가 토성의 불안정한 대기를 면밀하게 촬영한 덕분이죠. 카시니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을 관찰하기도 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특히 타이탄의 표면 상태에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온도와 압력 때문에 메탄이 액체와 고체, 기체로 다양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카시니는 천문학자들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타이탄의 표면을 적외선 탐지 장치로 관찰한 결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으로 극명하게 분리돼 있었던 건데요. 밝은 곳은 타이탄 표면의 낮은 온도로 인한 얼음 덩어리일 거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은 액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한 것은 대기 속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이탄에는 천연 스모그 역할을 하는 짙은 주황색의 실한계층으로 덮여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시니에 부착되어 있었던 탐사선 호이겐스가 2009년 4월 카시니에서 분리, 타이탄을 뒤엎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호이겐스가 보내온 사진은 놀라움 그 자체였는데요. 마치 액체로 인해 깎인 듯한 어두운 수로 사진을 보내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로는 타이탄의 표면을 흐르던 액화메탄의 흔적일까요?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남극과 북극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먼저 남극 근처에선 어둡고 커다란 점이 발견됐습니다.
뚜렷한 경계와 모양, 그리고 그 크기가 마치 지구의 5대5 중 하나와 비슷했는데요. 이 점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액체처럼 보였죠. 그리고 북극에서도 새하얀 얼음과 대조를 이루는 검은 웅덩이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튀어나온 반도들과 멋진 섬들이 있는 길고 들쭉날쭉한 해안선의 흔적과 같았죠. 그리고 카시니 탐사 최초로 타이탄에서 가장 크기가 큰 액체 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물 웅덩이를 과학자들은 마레 크라켄, 즉 크라켄 바다라 불렀는데요. 전설적인 바다 괴물의 이름을 딴 것이죠. 결국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 액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자들은 타이탄에 탐사선을 보내 크라켄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이 오면 타이탄에 숨겨진 더 많은 우주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우주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행성 토성,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위성에선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카시니를 중심으로 한 토성과 그 일대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정보나 문서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 시스템. 그런데 만약 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외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기기, USB 메모리에 있습니다. 이동형 저장 장치인 USB 메모리, 그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에 대해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USB 메모리의 과거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USB 메모리의 역사는 고작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벤처 영웅으로 꼽히는 도브 모란이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USB 메모리를 개발했던 걸까요? 이스라엘 출신의 벤처기업가 도브 모란. 그가 바로 USB 메모리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는 1998년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찾았는데요. 당시 프리젠테이션을 할 계획이었지만 발표를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발표 자료가 담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났던 거죠.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지자 그는 기존의 저장 매체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저장 매체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플로피 디스크는 용량이 너무 작았고 하드드라이브와 CD롬은 사용이 불편했죠. 이들을 뛰어넘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동료들과 치열한 회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탄생한 저장 장치가 바로 USB 메모리였습니다. 처음에 만든 저장 장치의 이름은 디스크 온 키, 열쇠 뭉치처럼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업계에서의 반응은 시들했습니다. 처음 개발한 이동식 저장 장치의 용량이 고작 8MB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년 후 32MB까지 발전하면서 USB 메모리는 세계적으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USB 메모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USB 메모리 기술의 현 주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거의 USB 메모리는 이동식 저장 장치라는 기본 기능에 충실했는데요. 요즘에는 거기에 액세서리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광받고 있는 USB 메모리는 어떤 형태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USB 메모리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보다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사각형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USB 메모리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카드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카드형 USB 메모리라든가 휴대폰과 호환할 수 있는 스마트 USB 메모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마트 USB 메모리의 경우 디자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제품인데요. 과거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을 끌어다 읽으려면 마이크로 SD라는 칩을 별도로 사용해야 했지만 이것은 별도의 케이블이 없어도 바로 휴대폰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바로 볼 수도 있고 휴대폰에 옮길 수도 있죠. 지금까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USB 메모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의 USB 메모리는 어떤 형태일까요? 현재 새로운 형태의 USB 메모리 기술이 국내 한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주원 씨, 어떤 기술인가요? 네, 바로 유연하게 휘어지는 USB 메모리인데요. 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접거나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개념 저장 매체라고 합니다. 네, 이 미래형 USB 메모리는 휴대가 편리한 것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주목한 국내 USB 메모리 기술. 바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휘어지는 투명한 USB 메모리입니다. 이 USB 메모리의 핵심 기술은 세계 재료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 논문인 AFM 인터넷판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접거나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의 USB 메모리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낮춘 기술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USB 메모리가 진공 상태에서 반도체 작업을 하는 것과 달리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에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해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USB 메모리. 그 시작은 사소했을지 몰라도 수많은 공정과 검증을 거쳐 USB 메모리의 기술은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USB 메모리 시장에 혁명을 일으킬지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USB 메모리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의 단자를 보면 모두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곧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핸드폰을 충전할 때도 제조사에 따라 충전 단자의 모양이 달라서 불편함을 느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기존의 USB를 포함해 모든 케이블의 단자를 하나의 모양으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 USB 단자가 모두 통일되면 굳이 스마트폰 전용으로 나온 USB 메모리를 쓰지 않아도 USB 메모리를 바로 스마트폰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보다 편리하게 USB 메모리를 사용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태양계에 속하는 6번째 행성 토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토성에 대한 최신 정보는 모두
토성 탐사선 카시니오 덕분에 알게 된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카시니오가 보내온 사진만 해도 무려 14만 장에 이른다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의 온천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줘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카시니오는 가장 성공한 우주 탐사선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카시니오가 우주 연구 분야에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6월 넷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다큐멘터리 빅 히스토리가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대자연과 레포츠의 만남,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도전을 누린 극한 도전 와일드 레이스가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우주과학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우주도전 프로젝트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동물 세계에 숨겨진 비밀들을 3D 입체 영상과 슬로우 모션을 통하여 풀어보는 동물탐구 보고서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이슈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보 홍수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차게 전달해주는 돌아온 토크쇼의 달인 이홍열과의 유쾌한 만남 소나기 시즌2가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강의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가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여욱과 연예계 정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45분 엔터케이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기대되는데요. 6월 넷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주원 씨가 TV 더보기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첫 촬영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22회더라고요. 네. 이제 정말 많이 편해지고 또 정도 많이 들었는데 아쉬워요, 너무. 네, 저도 정말 아쉬운데요. 이제 주원 씨의 그 똘망똘망한 예쁜 눈과 또 환한 미소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아쉽습니다. 정들자 이별이라더니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도 주원 씨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승승장구하시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TV 더보기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TV 더보기 본방사수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주원 씨와 함께하는 TV 더보기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